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효과를 봤던 식사 지도 꿀팁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집에서는 영상 안 보여주면 밥도 안 먹고 부모가 숟가락 들고 따라다녀야 겨우 먹는 아이. 그런데 어린이집만 가면 스스로 싹싹 비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체 어린이집 점심시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제 아이 밥 먹이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첫 번째는 구조화된 식사 루틴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앉아 먹는 환경이 아이에게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구나 하는 명확한 인식을 줍니다.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야. 장난감 정리하고 손 씻고 오자 하고 자연스럽게 식사 모드로 전환합니다. 손을 씻고 자리에 앉으면 다 함께 식사 노래를 불러요. 배고프다고 먼저 덤비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인사하고 어른부터 챙기는 식사 예절과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비밀은 모방과 관찰학습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간식 메뉴는 채소 스틱과 치즈였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치즈만 먹고 싶어 하죠. 이럴 때 저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재미있는 놀이처럼 접근을 했어요. 빨간 파프리카 줄까? 노란 파프리카 줄까? 아빠 파프리카 먹을래? 아기 파프리카 먹을래? 하면서 선택권을 주거나 치즈에 파프리카를 넣어서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볼까요? 하고 직접 만들어 보게 합니다. 4살 정도만 돼도 집게로 스스로 채소를 덜어 먹는 셀프 배식이 가능하거든요.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가라고 하면 잘 먹어요. 그래도 안 먹겠다고 하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 한 입만 먹어줄래? 제가 아삭아삭 소리 내면서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앞다투어서 저도 먹을래요 하면서 따라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친구와 선생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음식에 대한 경계심을 자연스럽게 허물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강요 없는 긍정적 한계 설정입니다. 음식을 강요하는 순간 식사는 즐거운 탐색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골고루 먹기, 음식 남기지 않기가 생활 지도가 아닌 아동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만 맡겨두면 입이 짧은 아이는 거의 먹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먹는 일이 생기죠. 아이의 기질과 발달 수준을 존중하되 스스로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범위를 명확히 잡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평소 식사량과 컨디션에 맞춰서 첫 배식량을 잡아줍니다. 아주 작은 양을 다 비우게 해서 나 다 먹었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물론 추가로 배식을 해주고요. 참고로 키즈노트에 올라오는 식단 사진을 보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통 촬영용으로 푸짐하게 담아 찍고 실제 아이 식판에는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담아준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할까요? 무염식만 고집하다가 밥태기가 온 아이,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밥을 거부하면 너무 속상하시죠? 어릴 때는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던 아이가 자라면서 더 크고 재미있는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분유만 먹다가 당근 퓨레를 처음 맛보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던 아이의 입맛도 더 다양하고 다른 맛의 즐거움을 요구하는 거죠. 이럴 때는 멸치 육수를 활용하거나 소금, 간장으로 살짝 간을 더해서 미각적 자극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WHO에서는 24개월까지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무염을 못 해주는데 어쩌지? 하고 미안해하거나 어린이집 가면 그냥 다 내려놔야 돼 하면서 포기하듯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는 돌이 지나면 요아식을 시작해요. 성인 식단과 구성은 비슷하지만 재료를 잘게 자르고 싱겁게 만드는 저염식으로 조리를 하는 거예요. 무염과 무염 포기, 극단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나 보세요. 싱겁게 먹이되 이제는 아이에게 더 풍부하고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선물한다고 생각을 바꾸시면 밥태기를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안 먹고 먹여달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들은 안 먹고 버티면 결국 먹여준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수동적으로 밥을 떠 먹여주는 행동을 멈춰보세요. 포크나 젓가락질이 서툴다면 직접 집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으로 만지면서 원물의 맛과 식감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거죠. 조금 흘리더라도 스스로 숟가락질을 시도했을 때 그 과정 자체를 크게 칭찬해 주시고요. 만약 아이가 소근육 발달이 조금 느린 편이라면 평소 놀이 시간에 수저, 젓가락, 집게 같은 도구를 소꿉놀이에 활용해 보세요. 작은 물건을 도구로 집어서 옮기고 담는 놀이를 통해서 소근육도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편식이 심하고 새로운 반찬을 거부하는 아이. 낯선 음식을 경계하는 건 아이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예요. 이럴 때는 푸드브릿지 4단계를 적용해 보세요. 싫어하는 식재료와 친해지려면 최소 8번 이상의 긍정적인 노출이 필요하다고 해요. 안 먹는다고 포기하거나 좋아하는 것만 주지 마시고 아주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주세요. 입에 넣었다가 뱉더라도 우와 먹어보려고 노력했네 기특하다 하고 칭찬해 주세요. 입에 음식을 물고 있거나 식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아이, 씹는 게 미숙하거나 식탁 주변에 장난감이나 TV 같은 주의 분산 요인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식사 공간에서는 미디어와 장난감을 완전히 치워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벽 쪽에 앉히고 꼭꼭 씹어서 꿀꺽 하고 구강 자극 언어를 지속적으로 해줍니다. 아 해볼까? 오 꿀꺽 잘 삼켰네 하고 중간중간 확인까지 하면 다른 아이들도 즐겁게 먹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은 30분 정도로 제한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식판을 치우는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식탐이 많고 속도가 너무 빠른 아이들은 배가 고픈 느낌과 배가 부른 느낌을 알고 말은 못해도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밀치고 뱉죠. 그런데 간혹 끊임없이 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음식을 씹지도 않고 넘겨서 구토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애정 욕구를 음식으로 채우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밥을 억지로 빼앗거나 혼내기보다는 평소에 스킨십과 따뜻한 대화를 늘려서 정서적 충만감을 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작은 식기를 사용하시고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가정과 어린이집의 완벽한 연계. 식습관 지도의 핵심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스스로 먹게 하는데 집에서 다 먹여주면 아이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담임 선생님과 소통해 보세요. 아이가 어떤 조리 형태를 좋아하는지, 어떤 칭찬을 해줄 때 잘 반응하는지 물어보시고 집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식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집에 있으면 지루하고 징징거릴 때마다 과일, 우유, 떡뻥, 치즈 같은 걸 주게 되는데 그러면 공복 시간이 사라지죠. 잘 안 먹는 아이일수록 맛보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식사 전에 최소 2시간은 완전한 공복을 유지시켜 주세요. 또 아이만 혼자 먹이지 마시고 부모님도 함께 식사하는 식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잘 먹게 됩니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내가 요리를 못하나? 어디 아픈가?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속상하시죠? 한 끼 조금 덜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안 먹겠다고 하면 그래 그럼 치울게 하고 수용해 주셔도 됩니다. 배가 고파야 다음 식사가 맛있어지니까요. 오늘 당장 밥 한 그릇을 다 비우지 못했더라도 싫어하던 채소를 한번 손으로 만져봤다던가 스스로 한 숟가락을 떴다면 그 작은 변화를 크게 칭찬해 주세요. 부모님의 느긋한 인내심이 아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만듭니다. 우리 아이는 평소 식사 시간에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고민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육아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육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